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EPL로 8경기 간단 분석 그리고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에서 그 체력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최종팩은 금요일에 배당 나오고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EPL 8경기를 준비하면서 어,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경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종픽까지 계속 찾아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배 쪽이 많아서 역배가 나올 경기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하는 그 결과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픽까지 고민해서 최종픽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위 에버튼과 8위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직전 경기에서 벌리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고요. 웨스트햄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홈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투표율은 승무패가 비슷한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일단 비슷한 투표율이긴 한데 에버튼 패배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즉 웨스트햄 승리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에버튼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의 모습, 웨스트햄은 2승 2무 1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의 그 최근 5경기 전적이 정말 좋지 않고요. 일단 이번 시즌 웨스트햄을 봤을 때는 원정에서는 무승부의 빈도가 높고요. 에버튼은 맨시티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홈 깡패였던 벌레에게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에버튼은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았고 콜먼의 퇴장 그리고 원톱이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톱 어, 그리고 히샬리송과 이어비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이름값을 못했다고 보이고 어, 일단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충격패를 당했고요. 웨스트햄은 팰리스의 키퍼인 과이타 선수의 그 선방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찬스들을 살려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경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드진과 공격진은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팀 다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현재 에버튼보다는 웨스트햄이 더 강해 보이고 경기력이 웨스트햄이 훨씬 좋고 최근 흐름도 웨스트햄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원톱에서의 그 할러와 그 에버튼의 원톱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에버튼이 벌리와의 경기에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홈버튼 이게 저는 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번 경기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그치만 웨스트햄이 역시 라이스와 란진이 노블의 안정감, 야르모렌코와 할러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에버튼보다는 웨스트햄이 더 경기력이 좋고 에버튼의 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무승부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12위 본머스와 19위 노리치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직전 경기에서 아스날 원정에서 1대0 패배, 노리치는 홈에서 빌라에게 5대1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은 본머스 승리에 70.8%로 좀 많이 몰린 모습이 있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노리치는 1승 4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리치는 3연패 중인 모습입니다. 노리치는 지난 경기도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던 모습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수비 숫자만 많은 모습, 그리고 수비와 미드 사이 공간이 너무 넓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수비가 불안한 노리치와 일단 본머스를 봤을 때는 윌슨과 솔랑케, 킹, 레르마, 아케를 보유하고 있는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본머스가 너무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본머스는 홈에서 1승 2무 1패고 노리치는 원정에서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본머스의 단통 승리를 예측했으나 투표율이 너무 몰렸어요. 이 정도로 몰릴 정도의 물론 노리치가 최근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본머스가 그렇게 또 흐름이 좋긴 하지만 이 정도로 몰릴 투표율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승패도 생각해봤지만 노리치의 원정 성적이 좋지가 않아서 저는 본머스의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은 본머스 승리 예측합니다.
자, 세 번째 경기 15위 빌라와 14위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노리치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했고 브라이턴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투표율은 아스톤 빌라 승리에 39.7%가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브라이턴도 마찬가지로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직전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승리를 했고요.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1승 2무 1패를, 브라이턴은 원정에서 1승 1무 2패로 빌라의 홈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알제이트와 코놀리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브라이턴 축구 자체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또 기존에 크로스에만 의존했었던 그 브라이턴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하거나 좀 침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공격 패턴들도 보여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아스톤 빌라는 웨슬리가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 잭 그릴리시와 존 맥기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은 두 팀 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위로 보이는 팀은 없다고 보이고 비슷한 부분이지만 아스톤 빌라가 근소하게는 우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브라이턴은 최근 5경기도 물론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전을 제외하고는 공격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은 좋았으나 완성되어 있는 그 골이라는 결과가 좀 적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토트넘전에서만 골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우위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아스톤 빌라는 실점이 많은 팀이기는 하지만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예측되긴 하지만 이 경기도 단통으로 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라가 우세해 보이지만 브라이턴이 지난 경기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되긴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승부 투픽 추천드리고요. 단통은 두 팀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무승부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5위 첼시와 16위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첼시는 사우스햄пт슨 원정에서 4대1로 대승을 했고요. 뉴캐슬은 맨유와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첼시 승리에 83.6%로 좀 많이 몰린 모습이 있습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뉴캐슬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첼시가 2연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는 첼시가 지난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마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주마의 실수에 의한 실점이 나왔는데 그러나 주마의 똥을 치워줄 토모리와 조르지뉴 그리고 캉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의 화력은 주마가 똥을 싸면 더 골을 많이 넣겠다 이런 공격진의 화력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 알론소 선수를 굉장히 조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공격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지만 수비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알론소의 이 질 높은 크로스가 강팀 상대로도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약체인 팀들에게 더 좋은 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도이가 부상 복귀한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빨리 폼이 올라올 줄 몰랐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첼시에게 정말 좋은 옵션이 된 것 같고요. 복귀 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에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맨유전에 승리하면서 반전을 시켰습니다. 맨유와의 경기 전 제가 그 경기에서 프루토를 얘기하면서 일단 맨유를 뉴캐슬이 이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예측이 맞기도 했었고 그 이유가 생 막시맹의 복귀 그리고 앤디 캐롤의 복귀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앤디 캐롤의 제공권을 좋았고 알미론의 번뜩이는 움직임과 롱스태프의 중거리 슛, 예들린의 크로스, 오버래핑 등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뉴캐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첼시고요. 첼시의 공격진과 미들진은 램파드 전술에 녹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또한 4승 1패로 첼시가 너무 우세한 상황인데 홈에서 지난 셰필드전처럼 무승부가 일어나는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토트넘전에서도 그랬고 맨유전에서도 그랬고 투표율이 조금 몰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좀 높게 받았을 때 이랬을 때 좀 뒤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팀들과 비교하기에는 지금 첼시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저는 첼시의 단통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 4위 레스터와 7위 벌리의 경기입니다. 레스터는 직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벌리는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레스터 승리의 67.1%로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레스터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벌리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두 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울버햄튼전 개막전에서 이제 0대0 무승부를 했던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홈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무승부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승리 또한 없고요. 홈에서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를 했던 모습을 봤을 때 벌리 역시 홈깡패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벌리는 지난 경기 역시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모습과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세트피스에서 높이만 활용했던 높이가 있는 제공권이 좋은 선수를 타겟으로 올린 크로스가 아닌 돌아뛰는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전술을 보이면서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어,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에버튼이었고 한 명이 퇴장 당했었던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스와 우드의 높이를 에반스와 세인지가 쉽게 허용해 줄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체력적인 부분은 A매치 때문에 레스터가 불리할 수는 있으나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홈에서 강한 레스터와 원정에서 좋지 않은 벌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감이라고 봐요. 그래서 레스터의 단통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 9위 토트넘과 20위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브라이튼 원정에서 3대0 패배, 와포드는 0대0으로 셰필드와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토트넘 승리에 80.8%로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와포드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와포드가 3무 2패로 승리가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포드는 지난 경기 18번 그레이 선수가 정말 이건 퉁짠데 완벽한 찬스였는데 인천의 케인대보다 더한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발만 갖다 대면 골이었는데 와포드의 수비는 굉장히 난장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웰백은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결정력은 역시 웰백이었고 데올로페온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토트넘은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점을 당했고 첫 번째 실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자유롭게 올리도록 냅두고 선수단 전체가 많이 뛰지 않는 등 상대 선수를 좀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친선 경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선수들이 안 뛰었어요. 네, 그리고 시스코는 뭐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냥 뛰지도 않더라고요 시스코는. 네. 물론 1은 실점과 요리스의 부상으로 인하여 들어온 가자니가가 불안했던 모습이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토트넘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토트넘이지만 상대는 이번 시즌 정말 최악인 와포드입니다. 와포드를 못 이긴다? 네. 그러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챔스의 확률이 정말 적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조건 이길 거라고 보고 일단 그 당시 정말 최악이었던 뉴캐슬에게 홈에서 졌었던 기억 때문에 불안하긴 합니다. 투표율이 그때도 당시에도 몰렸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기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전을 시킬 토트넘으로 보이고 이번 경기까지 못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도 토트넘이 너무 우세하고요.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울버햄튼과 17위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에서 2대0 승리, 사우스햄튼은 첼시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울버햄튼 승리의 59%로 울버햄튼 승리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5경기 봤을 때 울버햄튼은 2승 1무 2패, 사우스햄튼은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1승은 셰필드 원정이었고 한 명이 퇴장당했던 셰필드였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2연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에 정말 좋지 않았던 그 유로파와 병행하면서 좋지 않았던 그 분위기가 좀 반전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3연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2승 이번 시즌 2승을 했는데 그 상대가 다 퇴장을 당했던 팀이었습니다. 저 울버햄튼은 지난 경기 네 트라오레 선수가 정말 잘했고요. 끈끈한 수비와 히메네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개인 능력이 좋은 사우스햄튼 선수들을 울버햄튼 수비진이 막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압박이 강한 사우스햄튼 상대로 역습이 좋은 울버햄튼이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력은 당연히 울버햄튼 승리인데 불안 요소가 조금 있어요. 폴더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울버햄튼의 승무 또는 승패를 추천드리는 경기고요. 지금 사우스햄튼이 3연패를 하고 있는데 4연패까지 갈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 정도로 사우스햄튼이 못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최종패까지 고민을 해볼 경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초안픽은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사우스햄튼이 약간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위 맨유와 1위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 뉴캐슬 원정에서 1대0 충격 패배, 리버풀은 홈에서 레스터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맨유 패에 66.2%로 리버풀 승리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맨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리버풀은 5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맥토미니와 제임스를 제외하면 맨유가 명문 팀이었죠. 그 명문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의 네임밸류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반면 리버풀은 경기력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든 꾸역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퍼기 시절 우승했던 그 맨유의 모습과 그리고 유벤투스가 꾸역승 해나가던 그 유벤투스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자, 어려운 상대였던 레스터를 상대로 결국 승리를 했고 이런 꾸역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꾸역승의 여부가 일단 강팀이라면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비길 경기를 이기고 질 경기를 비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길 경기를 지고 이길 경기를 비긴다 이런 팀들은 우승권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에서 리버풀은 이번 시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맨유의 패배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기인데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촉이 자꾸만 옵니다. 경기력은 누가 봐도 리버풀인데 상대 전적도 1승 3무 1패로 무의 느낌이 조금 강하게 납니다. 물론 이 전적 자체는 리버풀이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맨유가 좋았던 부분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승부가 많이 났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아무 이유 없이 무승부의 느낌이 너무 나서 이 경기는 맨유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고요. 단통은 맨유 무를 추천드려요. 저는 단통은 약간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리버풀이 너무 연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맨유가 또 지난 레스전에서도 그랬고 이거는 뭐 상대가 더 유리한 경기에서는 오히려 잡아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잡아낼 것 같진 않고 무승부까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 일어날 거라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투픽 추천드리고요. 일단 부상 선수들 맨유의 부상 선수들 복귀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 복귀 여부를 확인해보고 최종픽까지 K리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K리그도 좀 정배가 이번 주에 제가 많이 올린 편인데 EPL에 정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결국에는 이것도 투픽이면 결국에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초반 픽을 찍다 보니까 경기력만 보다 보니까 지금 역배인 경기가 이렇게 많이 예측이 되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종픽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서 역배가 이렇게 안 나올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토토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고
K리그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EPL은 이 투표율이 몰린 이 여기 짜르륵 네 7번부터 죄송합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다 몰렸어요. 투표율이 울버햄튼도 60%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역배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픽까지 고민을 해보고 역배까지 이변까지 예측하는 축구 생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상대 전적 올려드렸던 그 이제 최근 5경기 올려드렸던 점들은 다 리그만 포함했던 것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